要处处利他，方可成功。当我说完这些的时候，韩国的这位朋友鸦雀无声，已经惭愧的一句话也说不出来了。最后我告诉他，你要学的事情还多着呢。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국인들이 하루에 휴대폰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젓가락일 겁니다. 대부분의 식사를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 그 사용 빈도는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이 있고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권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양에서도 젓가락 문화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십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청주시,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등이 젓가락 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젓가락은 그 생김새가 다릅니다. 说日本的筷子和中国的筷子的区别，我跟你讲一下啊。日本的筷子别的没有区别，它的前面是尖的；韩国的筷子前面是扁的。我们的筷子是这边方，那一头圆。看啥？那么韩国人的筷子一般来说呢，相对而言稍微短一些，比较扁，而且一般用铝的或者是用铁的都会有比较多。那么它那个筷子为什么扁一些呢？他们去烤肉便于踩，你知道吗？所以中国、韩国和日本三个地方的筷子的区别，其实是国情和文化的区别。 젓가락 모양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길고 굵으며 일본은 길이가 짧고 한국은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 나라의 음식 문화의 차이 때문인데 커다랗고 둥근 식탁을 사용하는 중국은 멀리 떨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젓가락의 길이가 길어야 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 중국 음식의 특성상 젓가락이 굵고 끝이 뭉툭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밥이나 국 같은 경우에도 입에 대고 젓가락으로 밀어서 먹거나 마시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바르기 쉽게 길이는 짧지만 끝이 뾰족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젓가락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나무 소재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금속을 이용해서 수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뿐 아니라 밥도 숟가락을 퍼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은 반찬 전용이어서 다양한 반찬을 젓가락만으로 해체하고 짓기 위해 정밀한 움직임을 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평생 젓가락을 사용해온 일본인과 중국인이 한국의 젓가락을 사용하면 제대로 잡기도 어려워합니다. 이렇듯 각 국가마다 다른 젓가락의 모양과 사용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각국에서 서로 세계 유산 등재를 노리다 보니 이럴 때 항상 가장 난리를 치는 것이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이 공자를 훔쳐갔다라는 말처럼 젓가락도 훔쳐갔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气死了！我的韩国同学说筷子是他们国家发明的，真可恶！思密达瞎说，咱们中国的筷子跟韩国的筷子差别，这就是韩国人的筷子是扁扁的不锈钢筷，你知道为什么吗？是因为韩国人最喜欢吃的菜就是泡菜，而泡菜呢它是红色的，为了避免染色和方便夹取，所以韩国人用的是这种扁扁的。 不锈钢筷，那咱们中国的筷子，整个中国的大半个历史，下一次你们韩国同学要是再说筷子是他们国家发明的， 하지만 그 방식이 자국 내에서만 등장하다 보니 사실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승승장구하다 보니 한국 문화에 호의적인 외국인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며 이를 한국 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은 기존의 자국 선동 위주에서 해외로 타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젓가락을 한국 문화라며 자발적으로 홍보하며 인기를 끌자 기존의 중국의 호의적인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이 중국 문화인 젓가락을 훔쳐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嗨，Hello， 大家好。韩国人既然告诉我筷子是他们发明的，事情是这样。昨天我有一位韩国的朋友，我们在聊天的过程当中呢，他义正言辞的告诉我筷子是他们发明的。结果我问了他几个问题，他变得鸦雀无声，一句话也没有回答上来。我问他，你知道筷子的长度是多长吗？
你知道筷子为什么是上方下圆吗？你明白其中的文化吗？就跟他普及了一下中国的传统文化。筷子的长度是7寸6分，代表人有7情6欲。为什么一头方一头圆？正的这一头是在教你做人要有底线，圆的这一头是教你做事要圆滑。当你给别人夹菜的时候，圆的这一头冲的是别人，这叫处处利他，方可成功。当我说完这些的时候，韩国的这位朋友鸦雀无声，我就告诉他，学着点吧你。我这些天听到最好笑的事情就是筷子居然是韩国人发明了。昨天下午，我有一位韩国的朋友，结果我问了他几个问题，还一个也没有回答上来。我问他：“你知道筷子多长吗？你知道为什么筷子是上方下圆？”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렸던 러시아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 작성한 대본을 읽는다는 것이죠. 有人问我是个态度，当我说完这些，韩国的朋友已经惭愧的一句话也说不出来了。最后我告诉他，你要学的事情还多着呢。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모습에 어떤 중국 반응들이 나올까요? 모든 것은 한국인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것을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인이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젓가락은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 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어느 누구도 찬탈할 수 없다. 저처럼 금속 젓가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금속 젓가락은 너무 미끄러워서 밥 먹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일본 젓가락은 생선을 좋아해서 뾰족합니다. 한국 젓가락은 바비큐를 좋아해서 납작합니다. 중국 젓가락은 모든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뾰족합니다. 포크는 수천 년 전 중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젓가락을 개량했습니다. 중국 젓가락은 끝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둥근 이유는 둥근 것은 완벽함, 행복한 재회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사용하기가 가장 어렵고 일본의 젓가락도 음식을 집어 올리는데 어렵습니다. 한국 젓가락이 납작한 이유는 한국에는 젓가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에서 젓가락을 가져온 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돈을 아꼈다. 서민들은 젓가락을 세 조각으로 나누었는데 점점 가난해지다 보니 많이 나눠서 납작해졌다. 한국에서 한국식 젓가락을 써봤는데 젓가락이 평평해서 어렵더라고요. 마치 공짜를 훔쳐갔다는 것처럼 이번에도 어이없는 주장이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매번 한국을 조롱할 때 세계유산을 신청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은 상당히 상세하게 등재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에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중국 춘절의 경우에도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중국의 춘절만이 등재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날이라는 단어가 등재된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중국이 젓가락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금속 젓가락은 한국만 사용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외국에서는 젓가락 하면 한국이나 일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저희 속보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나무젓가락이든 금속젓가락이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한국인과 다르게 나무젓가락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젓가락 종주국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식 젓가락이 중국과 일본 젓가락에 익숙해지면 도전하는 진정한 젓가락 고수라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식 젓가락 정도는 써야 어디 가서 젓가락 좀 쓴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젓가락 이슈를 조사하면서 새삼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이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인들을 추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좋다면 중국으로 가면 될 텐데 말입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새해부터 한국을 상대로 선전선동이나 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